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고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천천히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장세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무엇보다 이란과의 전쟁 완전히 좀 끝나지 않다 보니까 지옥의 순간을 좀 우리가 겪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고요. 유가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도 이례적으로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공포까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봤을 때 약 29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2.4% 정도 보여주죠. 이러다 보니까 방금 언급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마켓에서는 미국 이란 개입 지속 확률이 90%로 점쳐지는 듯한 예측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벌써 전쟁 배팅에 대한 돈 자체가 2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언제쯤 이뤄질 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보다는 부정에 대한 기운이 많은 대중의 시선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4월 달에 끝날 확률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고요. 5월 달, 6월 달 어쩌면 연말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면서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317빌리언 3,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여전히 거래량과 점유율 1등은 테더가 독주를 하고 있고요. 비트고 잘 알고 계시죠? 비트고에서 찍어내는 USDS 이 담보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뒤에서 꾸준히 상승하면서 캐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LUSD 역시 꾸준히 약진 앞으로 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천천히 살펴보고 할까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리그 탭을 봤을 때 점유율 테더가 한 58% 많이 내려왔죠. 원래는 한 62%까지 있었는데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고요. 서클 같은 경우가 한 25%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켓캡,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물론 당연히 테더와 서클이 굉장히 높고요. 쭉쭉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역시 리플의 RLUSD도 지금 탑10 안에 진입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한 13억 3천만 달러 정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투명성 보고서나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하면 14억 달러를 충분히 상회했기 때문에 이 팍소스에서 찍어내는 USDG 같은 경우 혹은 팔콘 USD까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절반 이상 구동이 되고 있고요. 트론이라든지 솔라나, BNB 체인, 아비트럼 베이스 등등 메이저 코인 리스트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이 확실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아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쓰면 되지 않냐?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할 때 요즘 스테이블 코인 너무 잘 나가던데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XRP의 강점이 무엇이냐? 굳이 XRP를 내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리플레전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 측면, 달러 기반, 유로화 기반 이렇게 법정 화폐 기반으로 연동이 돼서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이 XRP는 유동성 문제와 국경 간 이동에 대한 브릿지 통화로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다시 말해 XRP와 스테이블 코인은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 조금 더 살펴볼까요?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직접적으로 한 말들이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한계로서는 단일 법정 화폐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스테이블코인으로는 모든 국제거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IMF에서 지적하고 있는 민간 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 관계, 뱅크런처럼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를 꾸준히 경고하고 있죠.
무엇보다 모든 통화상을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일부 글로벌 거래소는 활용하는 부분에 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XRP 같은 경우는요, 특정 법정 앞에 묶여있지 않은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으로 작동한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을 하고 있죠. 본질적 특성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 XRP를 활용했을 때 여러 토큰을 거치지 않고도 이 통화 간 이전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요. 규제 친화적이고 금융권 리스트와 함께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XRP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여러모로 수단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의 혁신 펀드까지 조성을 하면서 리플사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린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한 이력까지도 있죠.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으로서 페트로달러가 붕괴되고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결제가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룰 체인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왜 중국 같은 경우도 XRP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중립적인 국제결제 자산이라는 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 기업들 뿐만 아니라 여기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리안이다, 링크 로지스다, 브릭스페이 자체만으로도 XRP의 특성과 매우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 XRP가 미국 회사에서 발행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중국까지 넘보나? 리플 너무 중앙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면서 중립적인 비주권 자산이다 말씀드렸죠? 국제결제 자산으로 조금씩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스위치가 하나씩 두 개씩 켜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XRP의 티커명의 X 늘 강조드렸죠? 어느 국가에도 존속되지 않는 코인들에게만 앞에 X자의 티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실물 금과 은도 비주권 자산이죠. 어느 한 국가의 통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XAU, XAG처럼 앞에 X자가 붙은 이런 코인들 우리가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할 디지털 자산들이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들의 뒷배를 봤을 때는 달러의 주인장, 그 전에 파운드화의 주인장, 네덜란드 길더, 스파인 은화, 그들이 지속적으로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음모론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강조드리고 싶네요. 요즘에 이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마냐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성에 놓여 있는데요. 계속 위안화 결제, 스위프트망에 또 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만 결제를 쓰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또 암호화폐 결제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왜 최근에 브릭스의 대표 국가인 인도가 석유 거래를 할 때 리플 XRP를 썼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규제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창구로서 리플의 에스크로 모델이 점점 더 급부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XRP의 공부가 수반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못 올라, 리플사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 매월 1일마다 10억 개가 풀리기 때문에 못 올라, 너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라, 여러 가지 못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지를 받고 있겠지만요. 우리는 비주권 자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통화상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통화라고 하는 그 본질적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파고 들어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이제 옛날에 금지시켰잖아요. 헝다 사건도 있었고 중국은 지금 겉으로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하죠. 불법 채굴에 14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자꾸 뒤에서는 에어차이나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 회사, 링크로지스 마찬가지죠. 무형 유통망 회사죠. 계속 리플 원장을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특화돼 있고 규제 친화성 그리고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이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결제 대안으로 이 친구가 조명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의 자본주의는 점점 더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대로는 안 되죠.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 근본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가부채 말 안 해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세계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 또한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중립적 통화로 부상할까요? 비트코인 탈중앙화, 중립적인 거는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초대형 담보로서 우리 또한 반드시 정수단위 한계는 모아가자 강조는 드리지만요. 이 통화의 역할을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큰 한계가 있습니다. XRP는요, 중립성뿐만 아니라 더 나은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설계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수장 레리 핑크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고 있다. 룰 체인지, 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에 대한 경고를 사인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과 시스템을 도래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뒤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친구가 구동되고 가동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 표준과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금융 표준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뒤에 백엔드 시스템은 새롭게 피어날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XRP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플과 짝꿍,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무역 결제망 원장을 책임지는 XDC라든지 알고랜드, 헤데라, 퀀트, 아이오타, 에이다 이 친구들이 꾸준하게 지금 실사용화 기반으로 금융 친화성을 가져가면서 유틸리티 확보를 하고 있다.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꾸준히 이런 코인들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죠? 또한 코인 마켓캡에서도 이 ISO 2002 토큰이라고 해서 방금 언급드린 뭐 리플, 카르다노, 여긴 체인링크도 올라와 있네요. 사실상 스위프트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오라클 영역의 대장 섹터고요. 스텔라 루멘, 헤데라, 알고랜드, 퀀트, 또 플레어 같은 경우도 리플 생태계에서 피어난 코인이죠. 요즘 디파이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겼고요. XDC 모두 다 시가총액 100위권 위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반드시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시장이지만요. 가격, 숫자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요. 그 안에 인스트릭 밸류, 내재 가치에 포커스 맞추면서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